네, 설 연휴를 맞아 이번 주는 하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설 연휴에 이렇게 다들 생방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국민은 복만이, 윤석열은 벌만이. 마침 19일입니다. 연휴 예. 끝나자마자. 아, 그렇군요. 예. 자, 설 밥상 뭐가 제일 큰 뉴스인가요? 세 분 보시기엔 어느 분부터? 예. 아무래도 부동산 네. 아닙니까? 부동산인가요? 부동산하고 주식. 예. 주식.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주변에. 부동산. 예. 네. 그 둘 중에 뭡니까? 둘 중에는 아무래도 네. 나는 네. 얼마 이 얘기가 아, 더 많던데. 주식이요? 주식 얘기가 더 많고. 주식. 예. 부동산은 아무래도 예. 약간은 무거우니까. 예. 좀 돈이 큰 예. 몫이 크니까. 예. 그리고 아직 100% 확신에 도달한 것 같지는 예. 아, 않아요. 부동산은. 예. 아직은. 예. 예. 근데 이제 주식은 예. 야,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아? 아, 하는 질문이 제일 많죠. 그렇죠. 예. 주식은 어떻습니까? 어디? 얼마나 됐어? 뭐 이런 네, 거죠. 얼마나 얻었어? 뭐 얼마나 땄어? 뭐 이렇게 주식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네. 것 같고, 근데 주식 얘기 오래 못 해요. 예, 왜요? 아니 이게 그렇죠. 휴일이고 네. 저번에 이제 문 닫을 때까지는 얼마 벌고 왔는데 네. 모르겠다. 장이 설 끝나고 어떻게 될지 네. 이 정도에서 끝나죠. 근데 네. 저는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사실상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네. 이 투기까지 빼고요. 서민들한테는 투자의 1번이 부동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코스피 5천을 찍으면서 네. 금융시장으로 이제 투자 방식이 변한 네. 건데, 이거 이제 부동산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옆집에 세 채 가진 사람은 네. 누가 이랬다더라. 길동이 아빠는 지금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냐 마냐고 한다더라. 시골에 갖고 있는 것도 내놔야 되나?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소랑설레할 것 같아요. 예. 김채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식 투자해서 네. 돈 벌었다는 사람 내 친구들 네. 중에서 야 이번에 뭐 진짜 뭐 한 잔 사라 이런 얘기 나옵니까? 막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네. 한 잔 살게 네. 뭐 이런 네. 얘기 하는 거 보면 네. 주식이 확실히 정말 그 네. 불장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당 지지하시 아니 네. 우리 당도 아니나 제명당했으니까. 아 참. 우리 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쟤네 제가 이제 당. 많이 하니까 보면 되게 우울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왜요? 아니 그 뭐 이거 우리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아. 우리 그래서 아파트 그분들도 돈은 벌었을 거 아닙니까? 아닌데 그 얘기를 네. 안 하시고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네. 만났는데 우리 네. 단지에 사시는 예. 분이 그래서 나한테 장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찍어야 될 당이 없어졌어 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인데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네. 또 비판 많이 하고 그 돌아서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주식 투자 하시는 뭐 분들. 금전적으로는 그러시겠죠. 근데 네. 정치적으로는 뭐 저한테 제가 별로 이렇게 그 돈 벌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네. 경제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 주식 부동산 시장은요. 아직까진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되나보다 이번엔 뭐 이런 어떤 기대 수준이지 된다는 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엔 예. 이번엔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건 높아졌고. 사실인데 예.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사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예. 대한민국 사회에 쭉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요. 있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작년 한 11월, 12월 경에 뭐가 있었냐면 역 머니무브 걱정했거든요. 네. 즉 주식에서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태운다. 예. 이게 이제 역 머니무브에 예.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건 그게 없어요. 없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에서 빼서 예. 주식으로 가야 되나 예. 하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판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민을 시작했죠. 예, 예. 그 판단의 고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실제로 야 부동산 그래. 근데 부동산 말고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예. 코스피라고 하는 주식이라는 머니 무브의 대안이 생겼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 인식이 좀 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오늘 예. 만난 분은 예. 그 자신이 삼성전자 사서 돈 많이 벌었다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법 개정안이 개정돼서 네. 그게 영향을 좀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AI 로봇 네. 반도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네. 그 외국 기업들 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수익률이 삼성이라든가 네. 혹은 SK텔레콤이라든가 현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서 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네. 얘기하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다 몰려갔었는데 서학개미들이 다시 동학개미로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대통령이 잘해서고 네. 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상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 친구 얘기는 무슨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대통령이 예. 잘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잘했죠. 그걸 우리가 아니,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상당히 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네. 우리의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더라 제가 수치까지 들었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옛날에 대만 네. 부러워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재벌들 외에는 별로 이게 중소기업이 너무 네. 약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그 분석에 따르면 엄청나게 우리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보수당 출신이시니까요. 네. 현재는 보수당이 아니지만요. 무소속입니다. 현재. 네. 보수당 출신이시니까 보수를 그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 그래도 어떤 정책적으로 견인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많이들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법 개정안이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떤 정치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과의 그 관계 예. 뭐 이런 것들을 그것도 볼 정치 때 아닙니까? 뭐 외교 아닙니까? 아니 뭐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그런 기업의 경쟁력 같은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니, 뭐 눈에 보이는 요인을 네. 애써 외면하고 눈에 안 보이는 요인을 자꾸 찾으려니까 힘드시잖아요. 아니 안 일단 힘든데? 정권 교체를 통해서 네. 예측 가능해졌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네.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지 그냥 하루 아침에 막 뚝딱뚝딱 해버리니까 예측 가능성 안정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예.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 그 네.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네. 이제 지금 5,500인데 6,000 금방 넘어가게 하려면 3차 상법 개정안해서 예. 자사조 소각하는 거 그거 빨리 하면 예. 이제 6,000 넘어갑니다. 예. 그건 정책의 힘이죠. 예. 예. 정권의 안정성의 힘이고 정책의 힘이다.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슈퍼 사이클이 온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슈퍼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가 있는 예. 거고 그 파도에 자빠지는 예. 서퍼가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었다면 그 큰 빅 웨이브 그 큰 파도 앞에서 자빠졌을 게 뻔해서 예. 모골이 송연합니다. 솔직히. 자, 이 얘기 계속 하겠지만요. 이 얘기 계속 하겠지만 법조인 출신 신의원 법조인 출신인데 모셨으니까 내일 모레 뭐 나옵니까 예측에? 아 최저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이 아니면 사형인데요? 예, 최고형 최저형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예. 예, 최저형은 아닐 것이다. 예. 주식 얘기하시. 뭐 주식, 갑자기 윤석열 주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넘어가니까 아니, 법조인 한참 모셨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뭐 주식 얘기를 나중에 예. 또 하시고 예. 그 저는 직영 판사가 아니면 예. 사형이 선고될 것 같아요. 예. 직영 판사가 아니면 지금 예. 현재 사법부가 12.3 내란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걸 보면 윤석열에게 내려진 구형만큼 예. 선고를 내리는 게 예.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주식 얘기 여쭤봤는데. 아 주식 얘기요? 그 내일 모레 판결은 아, 법조인이라서 특별히 한마디 그냥 걸친 거고요. 이렇게 들으니까 꼬였어요. 주식 근데 얘기는 어떻습니까? 주식 예. 얘기는 그냥 우리가 뭐 네.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서 예. 올라간 게 저는 80%라고 봐요. 예. 나머지 외적 요인은 부인할 수 없죠. 예. 지난 한 2년 전만 해도 그 코스피 5천을 외쳤던 이재명 대표에게 예. 국민의힘이 무슨 조롱을 날렸어요. 예. 허황된 꿈이다. 네. 신기루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했는데 5천이 넘었고 지금 6천, 7천 예.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냥 국민들은 보수 쪽도 이 수치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TK 쪽도 PK 쪽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아요. 오늘 우리 조사에 따르면요 52%입니다. 그 이따 얘기 다시 네. 할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TK와 경북이요. 아 이게 TK가요. 그렇죠.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국민의 민심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주요 요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부동산. 네. 두 번째가 경제 지표예요. 네.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긍정평가 요인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주도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예. 있다. 그게 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40분 전문가들이 하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예. 이게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 인식하고 있다. 근데 저는 예.
그 무슨 뭐 잘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는 게 맞아요. 네. 그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좀 비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뭐 잘하는 네.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정책을 낸 건 아니죠. 네. 뉴딜 네. 정책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슨 뭐 대개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예. 뭐 최저임금에 대한 갑작스런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막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진보 정권이 몇 차례에 걸치더니 나름대로 노하우를 예. 습득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싶은 예.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 용비어천가 부르듯이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해서 이게 우리 경제가 무슨 뭐 주가가 5천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너무 과하다. 근데 김채호 보시기에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뭐 있습니까 혹시? 어떤 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건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안 하고 있다든가 못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주식 부분도 예. 그렇고 부동산 부분도 예. 있고 이건 결과를 좀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지지도가 50%를 넘어가는 건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데 큰 무리수는 안 두고 있는 것 같다. 예.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도 예. 과거에는 무슨 뭐 반일로 막 밀고 갔는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예.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정한 선을 좀 지켜가고 있구나라니까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뭘 가지는 않는구나.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 여론조사 하나하나 여쭤볼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네, 알았습니다. 김채호 제명 당하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너를 뛰는 거예요 지금? 명절이라고 넓게 명절이라 명절이라고 나와서 명절이가 지금 궁금한 거를 마음대로 들으실 수 있게 널뛰는 뭐라 그거는 그럽니까? 이제 사실 뭐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해서 예. 그런 징계를 받거나 예. 그랬으면은 그 뭐 서로들 민망하니까 예.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예. 하고 있다 지금. 예. 당이 어쩌려고 저러느냐. 좀 한동훈 대표나 저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예. 이렇게 줄줄이 가고 있잖아요. 예. 아 그걸 보면서 그게 지금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극우들을 빼고 윤호겸 빼고 있겠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제가 진짜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예. 주변에 김채호의 어떤 미래를 응원하는 분들이요. 네. 응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들 말고 응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뭡니까? 요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친구들, 정치인들 말고 가족 말고 정치인들 말고 주변에 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야 시간은 네 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네 편이다. 네. 그리고 너 여기서 오히려 네. 지금 굉장히 너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 보낸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쫄지 마. 쫄지 이거죠 마. 뭐. 예. 자, 제가 이따 여론조사하고 그 얘기는 좀 뒤로 자꾸 미루는 게 2부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아까 지금 시동 건다. 그러니까 이 정책적 신뢰도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아까 또 부동산의 자금이 지금 이 금융 쪽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각자? 예. 저는 지금 잘하고 계시고 예. 잘하고 계시고 의지가 분명하다. 예.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에 앞서서 예. 이게 참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나 싶은 예. 게 하나는 주식 5천 코스피 5천 갔는데 예. 부동산 못 잡겠어? 예. 그런 라고 심리적인 하는 심리적인 하나의 신뢰도가 쌓인 예. 거예요. 예. 그 정책적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저거는 조금 지나치게 실용적인 거 아니야?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말을 아끼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건 뭐냐면 예. 대한민국 전체 머니무브라는 측면에서 예. 보는 겁니다. 부동산에 사실 뭐 잠실 5단지 뭐 이런 데 예. 보면은요. 재건축 하는데 거기에 깔고 앉아 있는 돈이 몇 조입니다. 예. 이건 이상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깔고 앉아 있는 돈 몇 조, 뭐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그 몇 조씩 되는 돈을 그나마 생산적 금융으로 옮기겠다라고 예. 하는 큰 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건 조국혁신당이건 민주당이건 적극적으로 이 머니 무브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부는 살피지만 큰 흐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빈? 예. 저는 대통령이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받는 게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집값이 그냥 천정부를 치솟는 걸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라는 것이 예. 저는 그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혜 없어야 되겠다는 네. 겁니다. 네. 뭐 다주택자들을 악마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재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뭐 대출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대통령이 보기엔 특혜라고 보는 네. 거예요. 이런 특혜를 주면은 결국에는 국민 세금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많이 간 사람한테 가기 네. 때문에 맞지 않다. 이 특혜도 없어서 결국은 집 내놓게 하겠다. 네. 세 번째는 청년 무주택자 서민들 집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 시장에 즉시적인 공급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이 다 맞아 떨어지면 네. 공공임대는 5년 6년 걸리잖아요. 하지만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시장의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수급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되고 무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제도화해서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시장에 직접 정보를 주니까 네. 부동산 잘한다. 음. 이렇게 지금 칭찬을 듣고 있지 않나요? 예. 그래 보여요. 예, 김철 어떻습니까? 부동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네. 부동산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최대 효과적인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사용돼 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른바 네. 그 386, 486, 예. 586, 686까지 가는 이 세대가 예. 완전히 자기들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젊은 친구들은 나는 죽어도 집을 구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뭐랄까 열패감을 만들어낸 것도 네.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은 주로 이제 그런 그 기성세대를 반영하고 주식은 젊은 세대를 반영하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그 부동산이 불패 신화를 계속 만들어 오다가 지금 이게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봐야겠어요. 네. 더구나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얘기를 듣고서 판단하시는 네. 거는 별로 옳지는 않은 것 네. 같고 네. 근데 그냥 옆에서 살아온 그 경험으로 보면 아 이게 좀 바뀌고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이 너무 과도하게 부의 증식이나 이런 수단 그 과시도 네. 하고 증식도 하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예. 것들은 맞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지금 김채호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까 이 정책은 어떻고 이 정책은 어떻고 그걸 떠나서요. 야당이 지금 대응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 부동산의 방향을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근데 오늘 장노혁 대표 그 대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불효자는 웁니다. 아침에 이런 걸 띄우 좀 약간 정말 뜬금없었어요. 그럴 바에야 이 어떤 다세대 주택이 어떻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모순을 좀 지적을 하든가. 불효자는 웁니다 하니까 대단히 좀 어떠십니까 김채호 보시기에는 불효자는 웁니다. 아무들한테 먼저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나 거기서 어차피 잘린 제명 사람인데. 당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자 어느 부분 아 그래요. 예. 여섯 채 중에 한 채는 노모가 사신다고 예. 합시다. 예. 사실 거기 사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던데. 아, 그래요? 예, 2022년 사진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그 사진이 흑백 사진이. 예. 지금 현재도 거기 살지도 않는다고 아, 그래요? 많은 제보가 또 있습니다. 제보가 있는 거지 아직 우리, 확인된 건 아니죠. 예, 그건. 김종혁 전 최고가 또 확인을 하셨던데. 아까. 그래요? 아니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야. 이건 뭐 팩트는 아직 확인 안 됐고요. 예. 뭐 웅천 사신다는 그래요. 예. 얘기가 있어요. 예. 무슨 아파트 웅천이 아니라 예. 무슨 아파트 홍화 사신- 아파트? 홍화 아파트.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홍화 아파트. 자, 아까 신현님 말씀하다 그친 것 같은데요. 불효자는 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여섯 채잖아요. 장동혁 그래서 한 채는 그래요. 산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어머님이 나머지 다섯 부모님은 어디 여섯 채 얘기를 했는데 불효자는 웁니다. 이게 예. 뭐예요? 전형적인. 장모도 계시다고 뭐 아니 장모 예. 뭐 처가 상속분은 또 따로 뭐 진주인가 어딘가 예. 거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 이 문제 예. 얘기 나왔을 때 본인 해명이 예. 여섯 채 중에 그 뭐 지분 상속한 거 빼고 예. 다섯 채는 가족이 실거주한다 또 예. 그랬어요. 예. 이산 가족의 불효자의 인간적으로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 어머님이 사신다는 거기가 안 산다는 제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저는 예, 들었습니다. 22년도 사진이다. 왜 22년 사진을 올리냐 뭐 이런 제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예. 그 다주택이라는 오해를 받으면 예. 장동혁 대표가 그 명의를 어머니 집 해주면 되잖아요. 예. 왜 안 해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쪽이 뭐 개발이 돼서 호재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처음부터 여섯 채에 대해서는 본인이 털어야 될 건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제가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은 죄송하지만 예. 정말 장동혁 대표가 초딩보다 못한 대응을 했어요. 예.
대통령 한 채 갖고 그거를 이제 부동산 정책 흔들겠다라고 예. 덤볐잖아요. 네. 결국에 본인 6채를 두드려 맞는 이유가 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예를 들면은 공급 대책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면은 민간을 공급해야 되고 뭐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재건축 재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네. 뭔가 팽팽한 생산적인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딱 한 채 있는데 한 채 파셔. 그걸 팔아야 맞습니다. 믿겠어 하면서 네. 6채를 지금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로스 침뱉기고요. 예. 장동현 대표는 불효자가 울든 말든 예. 6채에 대해서 다주택은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주택 다주택이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한 주택으로 다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죠, 않아요. 그건. 예. 그냥 정상적인 세금 내고 예. 정상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 내고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 정상화해서 자기가 누구라도 자신이 꼭 두 채가 필요하면 세금 그럴 수 내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꼭 팔고 여기가 어떤 뭐 그걸 팔라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요. 뭐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김채호 보시기에는요. 아까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예. 제목으로 올린 건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안 왔죠. 왜냐하면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 노모가 예. 그렇게 이 집에서 살고 계신데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집을 팔란 말이냐.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이 집을 팔겠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전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대통령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죽어야 되겠어? 약간 뭐 산파조의 스토리를 만든 것 같은데요. 뭐 예.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심파적인 예. 얘기니까 예. 사실 이거는 논리적인 접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그때 뭐 지금 나온다 거기 실제로 사진은 2022년이라고 찍혀 있어요. 예. 근데 2022년 사진을 왜 2026년에 그걸 올려놓는지 예.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 사시도 않는다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예. 적절치 않아 보이고 예. 이분이 옛날에 보면 단식할 때도 그랬잖아요. 장미 단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 장미꽃 놓고 뭐 이렇게 시 같은 거 쓰면서 이거 굉장히 포토제닉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싸움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노모를 예.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는 데가 두 개예요. 네.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대천에 있는 홍화 아파트. 예. 그쪽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우리 다 합쳐야 8억 5천이다 네. 그랬거든요. 네. 제가 9점 붙여서 9억 드릴 테니까 6채 좀 사주십시오. 9점 붙여서 9억 드릴게요. 예. 사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분명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채호는? 지금 우리 여론조사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분명한 이 여론조사 여러 그러니까 전체 대통령 지지율에서 아니 그거 말고요. 그 표 말고 부동산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데 52%네요. 부동산 부동산 효과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64%요. 이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누구나 지금 네. 부동산이 문제다라는 걸 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염증도 느끼고 예. 있고. 근데 대통령이 뭐 SNS에서 계속 그걸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거 너무 좀 감정적이 아니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대통령의 정책이 예. 자꾸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드는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하네 예.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지도가 아마 그 정도 나오는 거겠죠. 예. 좀 이 어떤 SNS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SNS 정치는요 네. 굉장히 이재명식 정치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시장에 대한 정보 비용을 최소화했어요. 네. 그리고 뉴 트렌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지난 정부들이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봅니다. 예. 정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 발표하기보다는 담당자에게 발표하고 그 시간 동안에 시장이 반응하는데 시장 반응이 대통령이 최종에 결정할 건데 못할 거야. 예. 이런 게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SNS 즉시 올리면서 예. 시장이 그런 의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의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효과로 나오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소통 방식 또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좀 과감하게 펼치는 거에 있어서는 득점 포인트가 있었다고 예, 평가합니다. 시장님. 과감하시죠. 예. 사실 SNS로 직접 쓰는 이게 그리고 이 딱 보면 이 보좌진들이 써준 거랑 직접 쓴 거랑 표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보니까 거기 이제 말 뉘앙스가 딱딱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과와 네. 혹시라도 리스크가 있다면 리스크까지 다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인데 현재까지는 리스크로 돌아온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보좌진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가 예. 직접 가면 안 되거든요. 리스크를 100% 전담하게 된다. 예, 예. 그 부분.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예. 잘해 오셨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무슨 어떤 의지가 읽혀지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어떤 신뢰가 땅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데 이것만큼 또 적절한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진짜 할라 그러나 보네. 뭐 이런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데는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보면 예. 그 국무위원들한테 굉장히 속도전을 강요합니다. 예. 속도를 좀 내세요. 제가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이게 결과가 나가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너무 공무원들이 그 비대한 조직 때문에 보고 체계 이런 것 때문에 피드백이 늦는다 피드백이 이거죠? 늦는다는 예.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그 피드백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 시간 동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예. 것이죠.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다른 참모들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이건 내가 직접 해야겠다. 예. 이게 국토부라든지 정책실장 통해서 가다 보면 시장이 또 그 시간 동안 대응하는 예. 능력, 예를 들면 부동산 불패에 대한 또 다른 면역력이 네. 생기기 전에 뭔가 명확하게 타격을 해서 네.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게 공급을 내놓게끔 하는 네.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서 네. 저는 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냐. 제가 전에 네. 이재명 대표님 성남 시장일 때 대통령님 네. 성남 시장일 때 그 공무원들을 검사들이 또 찍어놓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괴롭혔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리를 했었거든요. 예. 변호인으로서 예.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 예. 시장님의 소통 방식이 예. 트윗이었습니다. 그랬나요? 트윗으로 딱 예. 오면 공무원들이 그 밑에 처리 방식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를 댓글로 달아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소통을 굉장히 속도를 중요시 생각을 하셨거든요. 예.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오해와 검찰의 예. 표적 수사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고 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토부에서 더 일하셔야 된다. 예.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서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라는 네.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예. 부동산 정책이 말이죠. 예. 이게 충격요법이라는 거는 예. 그냥 한두 번을 쓸 수는 있어도 그게 계속되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대통령은 시장은 무슨 마귀입니까? 눈물도 없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눈물 없어요. 예. 시장은 마귀도 천사도 아니에요. 예.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예. 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빨리 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빨리 파세요. 5월 9일, 5월 며칠 날 이제 뭐 중과세 되기 전에 예. 하세요라는 걸 뭐 한두 번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파는 거는 각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파는 거지 예. 대통령이 팔라고 해서 파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예.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하셨어?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옛날에 임대차 3법 만들어놔서 얼마나 그걸로 오히려 뒤집어놨습니까? 예. 제 시장을.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 이걸 잡아야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무슨 예를 들면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무슨 마귀니 악마니 나쁜 사람들로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네.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부동산이 그 동방 불패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예. 것을 현실이고 그걸 비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무슨 뭐 눈물 마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눈물막이만 그래 집중하지 마시고 네. 좀 큰 산을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지금 배를 이제 진수시키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네. 배를 일단 띄우고
배가 뜨면 거기에다가 각종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가미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띄우는 데 있어서 사실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공공부지 6만 원 하고 나서 공급 물량이 현실적으로 나오려면 자주택밖에 없습니다. 5만 원, 10만 원가 나올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민간주택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선발이 맞아야 부동산 정책이 공급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천의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이라고 그 협조 안 해요. 네. 경기도에 김동연 지사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민간이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한테 공급 좀 내놓으셔 하고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이라든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집값 안정돼서 우리 청년 무주택자들 저 집 갖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도 뭐 6월만 지나면 네. 다 보조를 잘 맞춰주리라 믿습니다. 자, 여론 후보에서 다 이긴다고. 야, 여론조사 얘기 좀 근데 해보겠습니다. 미워. 아 맞잖아요. 네. 그래서요. 선거로 넘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지금 뭐 다 다룰 때는 시간이 없고 대구 경북이 좀 특이해서요 오늘. 아까 제가 MBC 여론조사는 대구 경북 언제 한 거예요? 최고가? 오늘 발표. 아. 오늘 발표하기. 대구 경북 잘한다가 52%. 잘못하고 있다가 37%예요. 꽤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지도는 어때요? 당 지지도가 아마 한번 좀 찾아주시겠어요? 당 지지도? 예. 66 절반 더블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66대 전체는 33인가? 그렇고. 예, 전체가. 예, 어유 또 더블이네. 예. 46대 23 당 지지도가. 예. 대구 경북 당 지지도를 아마 그거는 이건 것 같아요. 아직 대구 경북만 따로 당 지지도는 아니고요. 이건 전체. 전체. 전체는 전체 국민. 46대 23. 예, 예. 이건 갤럽이 44대 20이었는데 그거 비슷하네. 예. 그러네. 그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구 경북부터 일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52대 37. 아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뭐 그 대구 경북이 됐든 광주 예. 뭐 전남이 됐든 그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모습은 예. 안 보이지 예. 보이고 대구 경북은 있잖아요. 좀 다른 때랑 달라서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비교가 자꾸 네. 되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보수적인 네. 분들도 뭐 윤석열에 비하면 훨씬 낫지 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현실은 팩트는 팩트대로 네. 받아들여야 되니까. 대구도 위험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것도 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 얘기하는 네.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이대로 가면 네. 윤호개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대구 있는 분들은 네. 이번에 뭐 저 누구야 장동혁 대표 내려가서 대구시장에서 서문시장 가고 서문시장. 네. 망신당한 거 보고 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분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 네. 라는 생각하는 거죠 뭐. 예. 근데 그 사실은 아직 완전히 네. 그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네. 민주당으로 다 옮겨갔다. 전 뭐 그런 건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옮겨가거든요. 잠깐 그럴 뿐이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예. 뭐 요즘 애들 말로 탈출은 지능순인데. 예. 근데 옛날에 이게- 민주당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아, 그 저희가 있잖아 이저 예. 그 유보층, 예. 유보층 지지정당 없음 쪽이 예. 대한민국 제2당은 지금 지지정당 없음 예, 당이에요. 예. 지지정당 없음이 국민의힘보다 지금 더 높게 예. 나오고 예. 있는 추세더라고요. 예. 요새 추세가 정당 없음 당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잠겨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6월 달까지 어떻게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예. 진보개혁 진영이 할 거냐가 있고 그게 하나의 변수라면 예. 하나의 변수는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대구 경북의 전통적인 국민의힘 예. 지지층이 대안적 투표 용지에 대안이 올라갈 수 있냐 즉 무소속 내지는 예. 또는 뭐 독자적인 정치 예. 집단이 대안으로서 보수의 대안으로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개혁신당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수의 대안으로 올라가기는 예. 쉽지 않아 보여서 예. 대안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거냐. 근데 거기에도 대안이 잘 안 보이니까 예. 그 지지정당 없음 당으로 빠지거나 이제 선거 때 투표율이 낮아지는 예. 현상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김부겸 있어요. 전 총리의 어떤 대구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새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저는 YS의 아들인 그 김현철 씨가 예. 우리 아버지 사진 내려라. 네. 이게 저는 TK 민심을 얘기하고 있다. 아, 그래 그래요? 보고 있고 그 정도가 되면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게 되면 네. TK도 국민의힘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김부겸 아마 전 총리는 조금 더 추대 형식의 어떤 방식으로 좀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추대 형식이라면 경선을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죠. 그건가요? 아마 예. 그럴 가능성이 클 것 예. 같고요. 저는 그 TK의 지지율이 뒤집힌 거는 당연한 결과 예. 같아요. 이 정부를 보면 현상만 보시죠. 예. 지금 부동산, 경제 지표, 민생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방 균형 발전,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보 진영은.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뭐 얘기하냐면요. 부정선거 진위 따지고 있습니다. 예. 전륜은 한 해 만에 윤석열과 떠난 해 만에 아직도 이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손을 들어주겠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쪽으로 주죠. 네. TK도 자존심 있는 보수잖아요. 서 대변인은 그러니까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카드가 충분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 이길 수도 있다. 파괴력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몫을 장동혁이 해주고 있다. 예. 파괴력이 평가. 있어요. 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 예. 야 이거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네. 대구도 넘어갈 수 있어. 예.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예. 사실. 잠깐 숙제 좀 두려워해요. 하겠습니다. 예, 방금 여론조사요.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예. 얘기들 하고 있다고. 예. 되게 걱정도 하고 예. 있고. 한숨이 모든 것을 아니 말씀해 이게 주시네. 그렇게 해당심 있는 분을 이게 왜 사실 예. 보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뭐 주식 문제라든가 예.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경제 부분이 뭐 일각에서는 야 저렇게 올라가다가 뭐 선거 직전에 막 추락할 수도 있어. 네. 주식이 폭락할 예.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인 문제하고 그렇습니다. 연관돼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예.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는 그래 그럭저럭 위기 관리를 해오면서 가고 예. 있는데 우리 쪽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민생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영주, 김종혁, 신장식 세 분이었습니다.